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우리 고영인 의원님 유튜브 채널로도 공유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DVR 조작 관련된 특검 요청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자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주민이고요. 우리 고영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4.16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관련된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정성욱 아버님 오셨습니다. 네, 정성욱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볼까요? 네. 예, 먼저 좀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께, 진상규명 부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월호 DVR 관련된 조작이 있었다. 네.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혀져야 된다라고 해서 사참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네.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VR은 저기 비행기 보면 블랙박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64개 채널이 나오는데요. 이 64개 채널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영상들이 없는 영상이 있고 끊기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임의적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것인데요.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한 프레임을 쭉 보는데 그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영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참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파내고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견됐다 해서 이번 특검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세월호 선체 내부에는 64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64개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는 영상 저장 장치가 DVR입니다. 그래서 이 DVR을 복원했고 복원한 영상을 사참위 등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대로라면 CCTV라는 건 아시겠지만 쭉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끊임없이 쭉 나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영상이 끊기고 끊긴 부분에는 다른 영상이 덮어씌기 되어 있는 정황이 발견된 거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어서 특검을 발동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예. 영상을 볼 때 매끄럽게 필름이 진행돼야 되는데 반복되기도 하고 또 뒤에 게 앞에 붙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끊겼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붙이면 그 자리는 영상이 안 나오게 돼요.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근데 좀 한번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게 지금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수사단도 발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의뢰를 했는데 왜 굳이 또 특검을 이 시점에서 요청해야 되는지 이것이 좀 아직 이해가 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DVR 관련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참위에서도 특검을 신청했는데요. 이 특검에서는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특별수사단에서.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수사 의뢰를 하고 진행 과정을 사참위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DVR 건과 특히 임명균 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이 문제를 부각을 시켜드렸는데 결국 이 검찰 특수단은 지금 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해경만 일부 기소를 하고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이제 좀 보충을 해드리면 2019년 3월 19일 날 그 검찰에 관련된 수사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특검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특별수사단이 2019년
몇 월이죠? 11월 달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그 3월 19일 날 의혹을 발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때요? 특별수사단에서? 저희한테나 사참위한테는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수사 의뢰과 지금 발표한 것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죠. 지금 저희들이 사참위가 발표한 것은 조작 가능성을 얘기했고 그때는 그 수거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지금 가지고 다시 특검을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2019년 3월 29일 날 사참위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부분은 이 DVR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 저장 장치를 물속에 잠겨 있었던 세월호에서 가져오는 과정 자체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수거 과정 자체에 뭔가 진실이 은폐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거고 이번에 특검을 요청한 부분은 그 수거 과정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복원된 영상 자체에도 문제가 손을 댄 조작이 된 의혹이 있으니 그것도 밝혀달라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좀 이해하면서 약간 보완을 하면 구조 지연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특수단이 그런 거고 당시에는 또 수거 과정에서 의문을 이번에 이제 조작 가능성도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공소시효도 우리가 얼마 안 남아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매우 우리가 진상 규명하는데 아주 중대한 진실을 여기서 파헤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해가지고 조작에 특화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는 좀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DVR 자체도 큰 문제겠지만은 여기에는 세월의 침몰 당시 영상이 좀 찍힐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에 관한 영상도 찍어있을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더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그 특검 발동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참위가 그 총 4개의 그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DVR 관련해서 외장하드 2개, 그다음에 노트북 하나, 그다음에 카메라 칩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분석을 했는데요. 사참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DVR 안에는 다른 게 또 들어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DVR 것만 덮어 씌운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정황이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총 4개 중에서 3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이걸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그대로 여기다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 안에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작을 하면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DVR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CTV에서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DVR을 복원시켰을 때 있어야 될 파일은 그 CCTV에서 촬영된 영상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파일들도 들어가 있더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리고 CCTV에서 촬영된 영상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덮어 씌우기가 된 정황이 발견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DVR이 처음에 건져졌을 때 이제 저를 포함한 그 당시 이제 가족분들 옆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그 확보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름을 지금 뭐 밝히는 건 뭐 적절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를 복원하는 전문 기술을 갖고 있다는 업체에다가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이제 복원 작업을 하고 복원 작업에서 어떤 조작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CCTV들을 그 작업 현장에 배치하고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회사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도 그러니까 그때 영상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CCTV 영상은 있으면 이제 그 모 업체과의 CCTV 영상은 있는데 개인이 찍은 영상은 하나도 없어요. 찍었다는데 지금 저희들도 사참에도 마찬가지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영상은 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CCTV 영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찍은 영상들이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찍은 영상, 그다음에 일부 다른 사람이 찍었던 영상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 감시하기 위해서 네. 촬영됐었던 여러 가지 영상 자체가 없어서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복원이 됐고 그 복원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금 확인을 못 하고 그 있어요. 영상 자체로는 확인이 안 되는 네. 거군요. 예. 그 밖에도 여기 지금 검찰 수사 요청한 게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몇 개 더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총 저희가 특검 빼고 8개를 지금 사참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DVR 그 수거 과정에 대해서 하나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의 불법 대출, 그 세월호 들어올 때 그 불법 대출에 대해서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참사 당일 구조 방지, 즉 흔히 말하는 임경빈 군에 대한 그 수사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경의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군 사령부에 대한 사찰, 그다음에 기무사령부. 예. 세월호 특조위, 일기 특조위를 말합니다. 여기 조사 활동 방해에 대한 그 수사 요청, 그다음에 국정원 사찰, 그다음에 청와대 최초 인지 시각, 이렇게 해서 총 8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제 그 특검 요청 DVR 조작 과정에서 특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의 특별수사단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네. 이번에 특검 요청하는 것은 이 DVR 데이터 조작 예, 여기에 그렇습니다. 국한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거 과정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 수거 과정도. 네. 지금 이제 특수단에서 그 사참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조 구조 방기 방기. 관련돼서는 해경 지휘라인들을 다 이제 기소한 상태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청와대 최초 인지 시점을 조작해서 청와대 인지 시점을 좀 뒤로 늦추려고 했던 네, 시도에 네. 대해서도 일부 기소가 됐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진행을 하고 진행을 있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특수단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속도가 굉장히 너무 늦고 늦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은 네. 그때 2014년 그 DVR을 해군에서 수거한 게 6월 22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5월 9일 날 그 DVR을 수거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네. 지금 이걸 가지고 이 간극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하나요? 네, 이것도 특검에서? 같이 특검 요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아니 한 달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시간이면은 지금 우리가 복구된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이게 하는 겁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네. 6월 22일 날 최초로 발견돼서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했는데 5월 9일 날 혹시 그렇게 됐다면 이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작의 어떤 여러 가지 네. 혐의점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9일 날 그 내용에 그 문구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 내용에 문구만 없습니다. 내용만. 그러면 다른 그게 요 세월호에 대한 그 확인이 아니고 네. 일반적인 지금 해경에서 DVR 수거한 것의 일환으로 돼 있어서 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선박에서 네. DVR을 수거한 적이 있는지 네. 그 전 기간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었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외에는 DVR을 수거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5월 9일 것도 세월호에서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네.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가족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연락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꺼냈다는 거예요. 물 밖으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네.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하다가 이거를 가족분들이 그래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여를 또 증거보전 신청을 한쪽 팀은 출발하고 변호사들은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막 이거를 거의 동시간대에 네, 같이 진행했죠. 진행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온 의혹은 그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5월 9일 날 약 한 달 전쯤에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거죠.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그 어제 보도자료도 내시고 뭐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보니까 지금 얘기한 이 DBR 발견 시점과 그 전에 수거 시점의 불일치. 예. 그리고 가장 의혹이 가장 날 큰 수 있는 의혹이죠. 부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DBR을 수중해서 수거할 당시에 네. 그 수거했던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뭐 34분이 24분으로 줄여져서 해군으로 갔고 또 막상 해경에서는 8분으로 실제는 8분으로 지금 사참에 전달됐다는 거. 이것도 이해가 그 도저히 안 부분을 좀 되죠.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문수사가 총 찍은 것은 34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34분인데 이제 DV에 올라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가족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좀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이 된 거고요. 이제 그것을 독립 PD님이 그걸 다 찍었고요. 근데 그 영상은 독립 PD 분이 사참위에 제공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해군한테 다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참위에서 영상이 지금 다 돌라. 해군 해경한테. 근데 공교롭게도 딱 8분만 온 거죠. 그러니까 한 4분의 3이 없어진 거네. 네, 그러니까 DVR이 보이는 순간부터 딱 8분. 이것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돼. 네. 그래서 해경, 그다음에 해군한테 사참위가 다 물어봤거든요. 더 있냐? 더 없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8분짜리 영상에 흔히 말하는 그 녹화 영상을 준 겁니다. 본 영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네, 카메라를 그러니까 캠코더로. 그러니까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걸 다시 찍은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준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원본 영상을 손대지 않고 총 시간 34분짜리를 줬어야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잘려 있는 영상을 준 거고 네. 심지어 그 영상도 어딘가에서 플레이를 해놓은 영상을 재촬영한 영상을 보내준 네. 납득이 안 되죠. 예. 네. 어쨌든 그나마 좀 사참위 활동이 쭉 길어지면서 뭔가 좀 제대로 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본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동안 아직 발표들이 없어서 약간 좀 우리도 노심초사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조작 가능성이 밝혀졌다라는 거는 일단 중요한 우리가 성과라고 보고 문제는 이게 이제 완성되려면 실제 이 조작의 실체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특검도 반드시 관철되고 거기서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다 같이 그러니까 진짜 특히 노력해야 이제 될 것 같아요. 특검에서 제대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군에 대한 수색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군은 아시다시피 딱 안보라는 영역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과연 이 특검이 과연 치고 들어갈 수 있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려면은 아무래도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국회에서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좀 밝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도 압수수색 안 되는 예외적인 뭐 군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설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주제를 좀 바꿔서 네. 한번 우리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지금 사회적 참사위원회를 이제 2기 특조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주민 의원이 20대 때 국회 역사상 최초의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위원회인데 지금 어떤 것들로 지금 진상 규명이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참위가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의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그 해경이나 기타 유관기관들이 초동에 조치들을 제대로 했는지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세월호 참사에서 선언이 그럼 또 제대로 했느냐 참사 당시에 그것도 조사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참사 당시 수색 구조, 군안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도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경이 잘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초동 조치 말고 해경이 그 이후에 이제 선원들을 수사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도 사실 초기부터 의혹이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제대로 수사한 거 맞냐. 그 부분을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있었어요. 2016년에 그랬죠. 강제로 종결된 그 조사위원회가 활동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방해받았었는데 그럼 방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겠다 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AIS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적이에요. 예. 항적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것도 저희가 그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내려서 떠왔긴 떠왔는데 여기도 뭔가 조작된 데이터를 우리한테 넘겨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진짜 그때 24시간 동안 거기 그 진도 AIS 거기 센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떠왔는데도 이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약간 허탈해지는데 그 DVR도 힘들게 확보했는데 조작됐었던 얘기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침몰 원인과 관련돼서 이제 세월호가 그 당시에 항적을 보면은 막 전타를 놔도 그렇게 될까 말까 한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하겠다. 그다음에 세월호 선체 자체에 그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위들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게 과연 인양 과정에서 된 거냐, 아니면 침몰 과정에서 된 거냐, 아니면 사고 때문에 된 거냐 등등등 여러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침몰 원인 관련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그 배가 많이 기울었고 복원성이라고 하는 배가 다시 서는 힘이 약해가지고 침몰했다는 그 분석이 있는데 진짜 그런 거냐 이것도 분석해 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무사 등 정보기관 등이 진상규명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여러 가지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의혹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 시각과 그 보고 시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조작되거나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거의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의결을 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고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건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양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리고 말이 조사지 이게 조사 가지고 되겠어요? 수사하지 않고는 해명이 안 될 사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특별 사법경찰관 뭐 이것도 요청했는데 이것도 좀 다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특히 이제 뭐 7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도 VTX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또 데이터가 있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여기 보니까 12번에 이제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 여부 조사. 이번에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우리 가족 대표자분들이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좀 뭐 전향적 그때 가셨나요? 예, 갔습니다. 뭐 전향적인 얘기도 좀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박지원 원장님께서는 세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지금 이제까지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고요, 선체조사위원회가 있었고, 4.1 참사위원회가 있었고, 또 감사원이 이제 전 정권 때이지만 감사도 있었고, 또 일부 수사가 있었고, 지금은 또 특수단이 만들어져서 또 수사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진상규명 과정이 이제 더디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 저희들도 답답해서
뭐 여러 기관들을 체근하기도 하고 뭐라고 닥달하기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일단 수사권이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사참위에 네, 수사권이 수사권. 없다. 네. 예. 그다음에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 탐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와 세월호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그 조사관들은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5명에서 아까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모든 전반적인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 이걸 좀 더 바꿀 수 있으면은 좀 더 많은 성과가 낼 텐데 한 사람이 보통 2개, 3개, 많게는 뭐 5개까지도 자료를 봐야 되다 보니까 업무 양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그걸 분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7개월가량이 빠진 거죠. 네. 네, 이게 가장 큰 아쉬운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이 같이 있는데 이 실험도 다 뒤로 딜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대면 조사, 네, 그 다음에 그 침몰 원인과 관련된 여러 용역을 줬는데 실험해보라고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손해를 봤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수사권, 그 다음에 적은 인원, 네. 수사권이 없는 거 하고 인원이 적은 거,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실무적으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네. 세 가지가 지금 극복돼야 될 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전반의 과정과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실 정부나 사회, 특히 우리 여기 정치권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 또 해결 대안 막 이런 것들을 우리 피해자이고 당사자인 우리 가족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안타깝고 좀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네. 좀 이번에는 저희가 7주기까지 진상규명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은 100% 진상규명은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진상규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사참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인원을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조사기관에 손실을 본 부분은 보강하는 법안을 지금 가족분들과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곧 발의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 고영인 의원님이 박근혜 청와대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을 지금 열람을 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이시죠? 네, 어떤 네. 내용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예, 원래 이 청와대 국가 기록물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국정을 당시에 소신껏 하라 이런 의미로 그 당대에는 그 기록물들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15년에서 약 30년 정도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사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거는 봐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수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봐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장이 이 열람 자체가 어떤 수사를 만들어내는 증거물로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 즉 한 200명의 동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당시에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당시 박근혜 그 당일과 그 전후에 이러한 그 기록이 한 20만 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 기록물로 지정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당시 이것이 아까 오늘 얘기했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선 박근혜 당일의 행적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방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 놨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은폐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특별수사단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한테 공개도 안 되고 우리 사참위에도 안 되고 우리 정치권에도 안 되고 또 실제 이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발표도 안 되고 있고 넘어간다면 어떤 마지막 진실의 어떤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요구해가지고 이걸 본 다음에 사참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참여해가지고 이거를 진상규명에 여러 가지 실마리를 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외부 공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전에 뭐 NLL 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들을 이용한 공개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면 발의했다고 해서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그리고 평상시의 관계로 보면 우리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동의가 가능하겠냐라고 해서 많이들 또 어려움을 예상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옛날엔 뭐 보수 꼴통 수구정당 이미지도 있었고 또 그 세월호에 관해서 막말 정당 이제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서 뭐 선거도 많이 패하고 그래서 톡톡히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데 지금은 김정인 체제 하에 이미지 변신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주호영 대표도 만났고 또 뭐 봉하마을도 찾아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이미지를 변신하고 좀 전향적 모습을 취하는 것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 문제에서도 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박근혜 세력 이것으로 덧씌워진 현재 국민의당의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싶은 뭐 그런 욕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시 박근혜와 관련된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뭐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보기 전에 알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게 갖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고 어제 뭐 주호영 대표도 한마디 했던데 그 뭐 200명이라고 하는 건 뭐 사실상 이게 보지 말라는 뜻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안 냈으니까 다행인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조만간 이제 발의를 할 겁니다. 지금 지도부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의당, 열린민주당 포함해서 119명이 어제까지 공동 발의했어요. 근데 오늘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가 또 여기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120명이 공동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되려면 국민의힘이 동의가 중요하니까 우리 지도부와 우리 세월호 또 특위 임원들이 국민의힘을 지도부 차원에서 설득하는 작업. 그 다음에 또 우리 개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좀 친한 의원님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작업.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진상 규명을 절실히 염원하고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여론을 형성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열차게 반드시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참위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력을 늘리고 활동 기간을 늘리는 등의 사참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고영인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작업들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전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가족분들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검 요청 온 것도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 올라가서 의결이 돼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당에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라가시면은
11월 달에는 통과돼서 예. 11월 달에는 그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저희들한테는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참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중간에 이제 12월 11일이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또 없어지는 상태에서 특검만 간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그럼 그 밖에 지금 안산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월호 지원, 추모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요. 잠깐 우리 고영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가장 이제 중요한 일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우리 화랑유원지의 국민 추모 생명공원 이것인데요. 지금 호성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는 있는데 지금 그 국제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총괄 지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최근에 요걸 좀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게 뭐 의무라고 뭐 치무라고 이러한 어떤 느낌의 그런 추모공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서 상징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역동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생명과 미래를 추구하는 이런 멋진 추모공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모 관광단지가 돼서 여기에 와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새로운 다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혐오 시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러한 국제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국립 트라우마 센터 한마음 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가 확정이 돼서 안산 초지동에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약 430억 원 정도로 예산이 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1년여의 연구와 그 필요성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힐링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 관련 진료 센터들도 이제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신체 관련 많은 가족들이 막 이빨도 빠지고 그랬는데 이런 신체 질환이 결코 이런 그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이것과 무관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 통합적인 원인 진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이번에 정부 예산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싹둑 잘랐습니다. 100억을.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신체 진료 센터가 굳이 필요 없는 거는 따로 해라라든지 힐링 센터가 없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이런 트라우마 센터의 국제적 트렌드를 무시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하는 결과를 그렇게 했다라는 건 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시에서는 그 부지도 이게 대통령도 약속하셨고 그동안 추모위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이건 국림이니까 이 토지도 국비로 될 수 있는 걸로 다들 이렇게 동의가 되어 왔는데 이거를 안산시에다 151억을 대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정할 수 없고 건축비도 100억을 깎은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민 우리 의원님하고 또 같이 해서 우리 세월호 특위위원들이 좀 공동으로 해서 이번에 그 예결 과정에서 반드시 이거를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세월호 선체가 이제 목포에 보존되고 또 그것을 추모 관광화하는 이런 것들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요. 일단 그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목포 쪽에 이제 세월호 선체가 이제 거치되는 것 관련돼서는 또 목포 지역이 김원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진상규명 부서장님 예전에 분과장이라고 불렀는데 부서장이라고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국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시청하고 계신 국민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규명이 더디고 힘들게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7주기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힘이 들고 힘들겠지만 같이 옆에서 함께 길을 같이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같이 있으면은 그 길은 힘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같이 좀 걸어서 꼭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치기 앞서서 한 가지 광고할 게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마이TV, 416TV, 김남국TV, 박주민TV, 이탄희TV, 고영희TV가 맞았네요. 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예, 고영희TV에서 구독자 수가 좀 생중계하는 토론인데요. 사참위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 버스는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의원님들이 국회에다가 법안을 발의를 시작하면은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진실 버스를 좀 운영하려고 좀 계획을 하였고요. 그래서 10월 6일부터 3주간 진실 버스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회 청원과 같이 들어갈 거니까요.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여기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청원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 저희들이 법 발의하고 또 대통령 기록물 열람 공개 관련된 발의안이 발의되고 하면 또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사참위가 국회에 요청한 특검 발동 요청 관련된 말씀 그리고 향후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